안녕하세요. 저는 장기 투자도 하지만 중단기 스윙도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중단기 스윙, 직장인들이 하기가 굉장히 좋고 초단타나 스캘핑 같은 걸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될 때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업이 전업투자 자기 때문에 멘탈 붕괴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캘핑은 거의 안 합니다. 스캘핑은 예전에는 좀 했었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돈을 좀 벌어도 이게 돈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하루에 뭐 2천 얼마씩 벌어도 이게 감흥이 없어가지고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잃을 때도 크게 잃잖아요. 자, 이 종목 롯데정보통신이고요. 저는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편안한 매매. 저는 이게 최근에 보면 성현우 씨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성현식 매매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성현우 씨가 세후 55억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죠. 그 책 내용하고 제가 매매하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종목 섹터나 종목 구는 약간씩은 다르지만 전 중소형주나 중대형주, 대형주 다 합니다. 다 하지만 4차 산업 위주로만 해요. 4차 산업과 독과점주 이런 거로 하고요. 종목 분석을 일단 가장 많이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오늘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을 어떻게 해서 이제 샀고, 지금 보면 지금 46%, 52%예요. 오늘 아까 뭐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던데 22%인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22, 23%까지. 그렇다고 지금 다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중간에 제가 올라갔을 때 청산을 하면서 가는데, 평균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은 20%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평균. 분할 매도 크게 3번에서 5번 하고요. 분할 매수도 3번에서 5번 합니다. 자, 제가 여기 먼저 써놨는데, 특징이 여기 보시면 점선이 451선이에요. 이게 제 221선입니다. 440이나 451, 22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1선이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51선이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기준점으로 하냐면, 항상 신호를 어떻게 잡냐면, 이 장기 이평선이죠. 이게 1년 이평선이고 2년 이평선이에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려가요. 올라갔다가 바로 팍 터지는 거는 정말 호재가 엄청나게 큰 애들이에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시도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 보면 그동안은 여기 이렇게 보면 추세가 유지가 됐었어요. 그쵸? 추세가 유지가 됐는데 자, 다시 지우고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추세가 유지가 됐다는 말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러면 여기가 요 추세를 기준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데서 사보니까 꽤 많이 물리더라고요. 물릴 확률이 거의 딱 50%입니다. 반반이에요, 반반. 반반이고, 최근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하락이 더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우하락장이나 악재장 있죠. 작년하고 2022년하고 2023년은 악재장이에요. 악재가 수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터졌죠. 뭐 중국 기업들 보도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온갖 사건이 다 터졌습니다. 패드 문제도 있고, 고금리 정책 이런 것도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이런 게 터지니까 이게 실망 눈물 같은 게 나오죠. 사건 터질 때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왜 롯데정보통신은 소외주예요. 이 거래량을 보면 진짜 소외주입니다.
소외주고 관심이 없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딱히 올라갈 게 뭐가 있나 싶지만 롯데정보통신이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도 좀 관계가 있고 지금 최근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터졌죠. 약간 이제 이 업종이 그닥 나쁘진 않아요. 이게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나쁘지 않지만 확장적으로 확 터질 종목도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제가 거래는 이때까지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최근에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자주 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얘가. 자, 월봉을 보면 월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이 이래요. 월봉이 이렇지 않았으면 저 매수를 안 했을 겁니다. 월봉이 여기 점 찍어놨는데 녹색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관종을 해서 들어갔어요. 자, 월봉 흐름을 보면 크게 올랐다가 상장한 이후에 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뭐예요? 삼각 수렴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우상승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삼각형도 아니고 이런 삼각형도 아니고 이렇게 됐죠. 그럼 이런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조금 크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고 난 내일 올라갔잖아요. 크게 목표도 안 가졌습니다. 20%입니다. 그냥 20%. 목표가 20%였어요. 자, 여기 지점에서 제가 이게 저는 월봉부터 봅니다. 모든 종목을 월봉부터 보고 제가 이런 자리면 아예 안 들어가요. 최소한 이런 자리면 40% 정도 까지고 40% 정도 까지고 들어가요. 40% 까졌는데 뭐가 이게 엄청난 양봉 같은 게 터진 거는 또 들어가진 않아요. 월봉, 주봉 다 봅니다. 저는 월봉 그 다음에 주봉이에요. 자, 주봉을 보니까 저는 또 자 옆에서 보면 침탈됐죠. 침탈되고 주가가 한번 꼬리를 계속 빼면서 올라간 흔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난번 거기인데 이게 10월 달이고 7, 8월 달이니까 관종하고 소액 조금 알받기를 했습니다. 원래 7, 8월 달, 9월 달은 잘 안 사요. 거의 안 삽니다. 알받기 그냥 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서 왜 그 정도 들어갔냐면 한 주도 살 수 있는데 일단 IR 같은 게 터졌어요. IR 레포트가 터졌다는 얘기. 이 녹색 표시하는 곳이 여기 구간에서 IR 그 리서치가 좋게 나온 곳이에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나온 이 꼬리가 생긴 구간들이 IR들이 좋게 나온 이슈가 나왔던 자리들입니다. 자리인데 주가는 자꾸 끌고 내려가죠. 끌고 내려가요. 지금 끌고 내려가는 폭을 계산해 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진짜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될 게 이게 아까 221선이고요. 이게 451선이라고 했어요. 앞부분에 굉장히 침탈된 걸 월봉에서 보여드렸죠. 그게 없는 종목은 이 뒤에도 많이 끌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은 고점 대비해 가지고 최소 마이너스 40%, 깊게는 75%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매수 지점을 만 40% 지점부터 들어가겠다라는 걸 목표를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 40%안 내리고 폭등할 수도 있죠. 폭등하면 내 종목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내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괜히 이 자리에서 보고 이거 지금 뚫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뭐 구름대 있죠. 구름대 이런 거 갖고 하거나 볼린저 밴드 같은 거 갖고 하게 되면 이거 올라탔기 때문에 아마 여기나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차트는 어때요? 더 심하게 끌고 내려갔잖아요. 제가 그런 지표를 아예 안 쓰는 이유가 올라가야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게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구간은 많긴 합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게. 저는 일단은 침탈되는 월봉의 에너지를 보고 그 다음에 리서치 자료하고 자 1번, 2번, 3번 요거 있죠. 요 내용을 제가 별도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요게 221선이라고 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죠.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번 숫자가 왜 이래
다시 열겠습니다. 자, 이게 5번 나온다 보시면 돼요. 221선하고 450선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 자리가 한번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아주 2, 3주 이상 걸리는 구간입니다. 최소한 아니면 2달 정도씩 잡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죠. 그러면 4번 나오고 5번 좀 나오면 이게 돌파가 나온다. 4번에서 5번 정도 나오면 돌파가 나옵니다. 항상 돌파가 확률상 매우 자주 4, 5번에서 나와요. 4, 5번에서 나옵니다. 이 돌파가 나온다고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는 것은 장기 이평선을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얘 기준에서는 451선 기준을 한 게 아니고 221선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4번이었죠. 4번 뒤에 크게 폭등했죠. 전날 대부분 좀 많이 팔았어요. 팔고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팔았는데 스톱로스를 걸어놨더니 다 팔렸어요. 다 팔리고 이제 뒤에 가서 여기 제가 한 10% 정도 남겨놓은 게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 뒤에는 전기차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전기차 종목을 샀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다른 걸 안 했습니다. 이 종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선익시스템이나 그 종목 사느라 어쨌거나 이거 갖고 20% 이제 평균 수익률이 나는데 자 IR이나 리서치 있잖아요. 이게 기업 탐방 레포트가 좋게 뜬 게 2주에서 2달 이후 관찰을 해라. 를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관종을 해놓거든요. 네이버에서 리서치 기업 리서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관종을 다 해놓습니다. 관종을 해놓고 보고 흐름을 보고 고등이를 판다. 그때부터 저 1차 매수를 들어가요. 고등이 팠으면 이해되십니까? 고등이 팠잖아요. 이렇게 침탈했잖아. 이 추세가 아까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 고등이 팠죠. 근데 IR이 좋잖아요. IR 자체가 좋아요. 이 리서치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이 판 거는 제가 확률상 보니까 실적도 좋고 리서치까지 좋다라는 거는 올해 내년 이때가 내년이겠죠. 2023년이니까 2024년도에 지표가 굉장히 좋게 이제 하고 목표 주가도 굉장히 잘 잡아줬다. 그러면 목표 주가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잘 잡아줬다 그러면 이게 확률상 70% 정도는 주가가 상승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경험이죠. 한 8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고정일 일단 팠으니까 제 만족값에 닿아서 1차분을 매수했어요. 1차분을 매수하고 이제 1차분은 거의 알박기입니다. 저는 1차분을 제일 적게 삽니다. 5차분을 제일 많이 삽니다. 이 점점 내려갈수록 많이 사는 구조예요. 자, 성형식 매매 그 책을 보면 비슷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해서 알박기 나왔다가 이게 여기서 제 기준에서 해서 자 2차분을 사고 그다음에 3차분 샀는데 다 5차분까지는 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5차분까지 사지는 않았지만 날짜가 이제 10월 말 여기 요거는 뒤에 이야기네요. 요거는 S3로 한번 샀네요. 제가 S3로 S3는 S1이 제가 다른 계좌를 단기 스윙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S1, S2, S3 이렇게 계좌를 3개를 합니다. 3개를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위에 있을 때 S1으로 조금 사고요. S2는 이게 어느 정도 내렸을 때 하는 건데 이거는 자 얘하고는 종목이 다른. 근데 S1이든 S2든 S3 자리까지 많이 내린 3분할 자리거나 5분할 자리까지 내렸을 때 S3로 이 두 개 종목 중에 하나를 사거든요. 자, 얘는 S1을 샀다가 추매하고 이제 올라갔을 때 여기서 팔렸는데 S3는 또 뒤에 가서 10월 말이니까 또 사. S3는 다 사는 건 아니에요. 1차분만 들어갔어요. 왜? 더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샀는데 안 밀리길래 제가 못 샀어요. 맞아. 그리고 남겨놓은 게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팔렸어요. 팔리면서 10% 정도 남았는데 S3는 비중이 좀 큰데 S3가 어쨌거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시도하네? 이거 시도한다고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알받기 한번 해보고 1차 내 목표 매수 가능 지점이 왔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걸어놓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틀 만에 확 터진 거예요. 그리고 또 깠죠. 내일 깠는데 또 그러면 이게 한번 터진 게 IR 자료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여기 뭐 어떤 문제가 없이 주가만 내려갔다고 하면 이게 지금 돈이 들어왔잖아. 엄청난 큰 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잠깐 뱉어내는 거거든. 뱉어낼 때는 한번 사도 돼요. 그래서 1차분을 또 들어갔더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조금 더 신경 쓴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여기 뒤에 보면 이 구간이 또 매수 지점이에요. 이 매수 여기 앞부분에서는 나와서 알받기 조금 하고 여기서 점점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떨어지면 5분할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 기준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할 이렇게 딱 해야 되고 IR을 확인을 한다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목표 주가 같은 걸 거기 리서치 자료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은 10%에서 20%를 거의 확률상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이런 종목 같고 확률이 지난번에 15개 종목을 했는데 14개 종목이 다 수익이 났거든. 그럼 거의 뭐 95% 이상 수익 확률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매매를 해요.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실 때 리서치 자료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 리서치 자료 확인했다고 그날이 바로 이렇게 사면 안 돼요. 이미 리서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는 던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올인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게 파동이 몇 번 나왔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작업하려고 하네. 특히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이 두 개 검투사들인데 하나라고 들어가는 기업들하고 증권사나 금투자사들 있죠. 신한이라고 들어간 얘들이 발행하는 리서치는 신뢰성이 정말 떨어집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어떤 과거에 조금 연세 많으신 전업투자 하시는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하나금융투자 얘들의 행태를 법원에 고발을 한 적도 있거든요. 이게 2018년도인가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그때가 2018년 19년 그때쯤인가. 어쨌거나 여기 이렇게 띄워놓고 갑자기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게 미는 경우도 있어요. 만 40% 50%씩 밀어버립니다. 하나금융투자나 하나증권, 신한금융투자 이게 걔네들이 왜 미냐면 공매도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죠. 제가 이게 사석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식 이게 제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걔네들이 발행한 IR 신뢰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나중에 오르긴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심각하게 만 40% 70% 올린 민 뒤에 올라가더라고. 대체적으로. 그리고 정권사가 발행한 거 있죠. 삼성정권이든 뭐 현대정권이든 다 똑같아 비슷한데 정권사가 발행한 것보다 한국 IR협회 이런 거 있죠. 한국 IR협회나 나에서 정보통신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 정권사가 아닌 기업들, 기업 정보만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발행한 리서치들 중에 독과점주 4차 산업 관련주들 4차 산업 관련주면 전기차든지 반도체 중에 인공지능 AI 반도체거나 원익 QNC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발행된 거 칩스 앤 미디어나 텔레시스나 이런 종목들이나 최근에 보면 SFA 반도체나 이런 클리오나 글래시스나 이런 종목들에서 발행된 것들 말합니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보지 마시고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도 전기차나 전동화 부품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이미 어떻게 주봉 월봉 봤을 때
레포트는 발행됐는데 목표 주가는 그 자리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 종목은 정말 안 된다. 월봉에서 이미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다? 이런 날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여기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아요. 떨어질 확률이. 여기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어떤 기준선에서. 그쵸? 근데 딱 그렇진 않아요. 주가라는 게. 어떤 이제 여기 52주 신고가 뚫려 올라갈 때 이런 현상이 퍼지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다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52주 신고가가 여기 뚫려 올라가는 이 박스권이 뚫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심하게. 근데 얘는 오늘 호재가 있었어요. 오늘 어제 이제 장 끝나고 호재가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통신 뭐 관련해서 통신사들 있잖아요. 통신 사금융의 사통신이라 해가지고 오늘 세종텔레콤 같은 게 상한가 갔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세종텔레콤이 왜 상한가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세종텔레콤도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 갔네, 그렇죠? 월봉, 주봉, 일봉인데 세종텔레콤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누르고 뭐 이미 이게 흔적이 있었어요. 자, 올라치죠? 올라치는 게 보이시죠? 올라치고 몇 번째 되니까 이게 쭉쭉쭉 올라가려고 이게 상한가 왔어요. 상한가. 점상 갔어, 점상. 어제 이슈 때문에 사통신 그 성인이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찾아보고 차트 매매보다는 저는 이슈와 차트와 레포트, 그 다음에 이 흔적 있죠, 흔적. 패턴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연구해서 하시면은 수익률이나 아니면 손실 나는 거를 아주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손실이 크게 날 수가 없습니다. 쪽박 찰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년에 10%에서 20%는 벌 수 있습니다. 내가 20개 종목을 해가지고, 네, 20개 종목을 해가지고, 한 3개에서 4개가 손절을 해도 이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 3개, 4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집착해서 여기다 이제 집중 매수를 해버린다거나 그렇게 돼서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집중 매수 한 종목에 집중 매수가 에코프로 같은 거 사면 운이 좋아서 완전히 대박 나지만 그런 거에 빠지니까 어때요? 그런 종목이 자주 생깁니까? 자주 안 생겨요. 그렇죠? 거의 안 생긴다고. 평생 10년에 몇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런데 집착해가지고 올인형으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쪽박 사는 거거든요. 계속 수익이 안 나는 거고. 자, 여러분들도 1년에 20개 정도 종목 갖고 한번 해보세요. 대폭락 나왔을 때는 몇 가지 종목만 집중 매수하는 게 맞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 이런 거, 그 대폭락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집중 매수가 맞아요. 집중 매수하는 게 더 잘 벌입니다.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코로나 같은 게 끝나고 뭐 다른 거에서는 어떤 섹터 중심으로 해서 좋은 섹터를 골라가지고 좋은 종목 위주로 그리고 이런 패턴 같은 걸 보고 IR 같은 것도 확인하고 20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계속 이게 매도를 하면서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평단가 맞추면서 사면 무조건 다 수익 나는 구조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사면 무조건 수익 나고 사서 손실 나면 무조건 손절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리키는 분도 있던데 사실 그렇게 하면 남들보다 훨씬 늦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500만 원 들고 한 3년에서 6년, 10년 동안 될 때까지 연습하시면 될 수도 있죠.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하여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공부도 하시고 이유 같은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주가가 어떻게 올랐나. 남들은 아니 여기서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거 본전가에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절할 수 있죠. 근데 여기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자 1차 매수를 여기서 시작했다 쳐요. 6번 자리에서. 그러면 떨어졌으면 이만큼 떨어지는 것도 2차 매수하고 더 떨어졌으니까 세 번째 매수하고 네 번째 매수하고 다섯 번째 매수했다. 그럼 평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뒤에 가서 항상 수익 실현하고 여기 본전가하고 수익 한 4, 5%에서 실현할 구간은 계속 생깁니다. 뒤에 가면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1차분에서부터 올인식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주 고액으로 들어가니까 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어가니까. 자, 여러분이 충분히 매수 방식부터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매수 방식부터 다 잡아야 됩니다. 매수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매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올라도 매도를 안 하고 이 뒤에 떨어질 동안 안 하면 어떻게, 제가 올랐죠. 제가 왜 빨리 팔았냐면 스탑러스를 걸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이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여기서 못 살아나고 무슨 대형 악재가 터지면 이게 폭락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40% 떨어질 수 있어요, 항상. 이 종목이 영원히 올라간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 전 세계 무슨 뭐 러시아가 핵미사일 쏴버리면 이게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씩 날라가거든요. 날라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고 인텔이고 뭐가 없어요. 저희 엔비디아고 하루에 14% 30%씩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스킵 브레이크가 발생돼서 잡히겠죠. 한 2, 3일 동안 4, 50% 내려가요. 만약에 러시아가 핵미사일 쏜다 그러면 주식은 겁을 내면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하는 거고 그 스탑러스를 항상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장기 투자는 또 달라요. 장기 투자는 대폭락장에서 산 그 평단가만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